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아이 엄마가 된 사람이기도 하네요. 요즘 다들 결혼을 늦지막히 한다고 하더니 진짜로 제 주변에 눈 뜨고 찾아봐도 결혼한 유부녀가 없네요. 어디다가 조언도 구하고 상담해보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닌데 저 혼자 또래들 중에서 일찍 결혼을 한 걸로도 모자라 애 엄마가 되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 외로움 투성이랍니다. 대나무 숲에 꼰질러 보듯 사연을 적어보려 하는데 친정동생 생각하듯이 따스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요. 중간에 한 번의 유산을 거쳤다가 두 번째에 완전히 착상이 되어 임신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제 나이와는 상관없이 한 번의 어려움을 지나치고서 찾아와준 아이가 너무나 고맙고 또 반가웠죠. 결혼하고서는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서 외주로 나와 독립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시댁이나 친정하고는 멀리 떨어져 사는 중이었는데요. 둘이서 신혼을 보내며 사는 것도 즐거웠지만 가끔 외롭거나 마음이 허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아이를 한번 잃고 나선 그런 기분이 더 자주 들곤 했었는데 금방 새 아이가 찾아와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찾아와준 아이한테만큼은 정말 꼭 잘해주고 싶었어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아이가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몸 관리를 했죠. 친정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싸서 보내주시고 또 친정엄마는 주말에 바짝 와서 살림도 도와주시다가 집에 가시는 등 정말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힘써주셨죠. 그 중에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어요. 어머님도 제가 다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좋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긴 하셨으나 아무래도 제가 유산했던 기억이 있었는지라 어머님께서도 나름 애를 또 못 가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시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무조건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으라면서 무조건 몸 관리를 잘 하면서 편하게 쉬고만 있으라고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셨는지. 그러니 어머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 번 더 내가 시집을 참 잘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답니다. 딱히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도 아니셨고 애를 가졌다고 하니 저를 더욱 배려해 주려 하시는 모습이 보였는지라 사랑받는 며느리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딱히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배만 봐도 자기 손주가 잘하고 있다면서 눈에서 하트를 방출하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딱 봐도 임산부인 게 티가 나는 몸매가 되어가자 슬슬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우리 며느리한테 요즘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니들 집에 가서 요리며 빨래며 다 해줄라니까 절대로 조리원에 가지 마. 작년인가? 조그만한 일을 학대해가지고 세상이 떠들썩 했잖아. 난 남한테 내 새끼 맡기라니까 심장이 다 벌렁벌렁 한다. 그러니까 이 CM이 걱정시키지 말고 이번에 조리원 가지 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입니다. 제가 슬슬 배도 불러오고 이제 곧 있으면 출산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인지 안 하던 조리원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들은 다 하나같이 조리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뿐이었죠. 그러니 저로서는 많이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딸이 하나 있거든요. 저한테는 형님 되시는 분 말입니다. 형님은 제가 임신을 하기 1년 전에 막 출산을 하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형님께서도 조리원을 가셨었거든요. 그것도 시댁에서 직접 돈을 지불해 주셔가지고 공짜로 들어가 쉬다가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며 아유, 애 낳는 게 어디 무슨 보통 일이야? 당연히 조리원 들어가서 여자가 푹 쉬고 나와야지. 당연히 시댁에서 줘야 할 돈이니까 고마워만 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푹 쉬다 와라. 라고 형님께 말씀하셨고 남편 외에는 조리원 입장이 안 되는 곳이라
안타깝다면서 제 앞에서 여러 차례 조리원이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제대로 호강을 하고 나오게 생겼다고 하면서 혼자 해볼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조리원을 좋은 곳으로 여기는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저 또한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두면 좋은 조리원으로 예약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떡줄놈은 쳐다도 안 보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들을 곱씹어 보다 보니 저한테도 조리원 정도는 턱하고 싸주실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예상과는 달리 어머님은 점점 더 집요하게 조리원을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시면서 저에게 말을 거셨고요. 어머님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형님까지도 나서서는 저에게 조리원을 가지 말라는 소리를 참 뻔뻔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첫째 아이 유산하고서 정말 애지중지 겨우 가진 아이인지라 조리원으로 들어가 좋은 산후관리와 육아도움을 받아가면서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여자고 임산부니까 솔직히 욕심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기엔 저희 친정에서도 충분히 보내주실 만한 돈이 있으셨기에 따로 안 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도 혹시나 시댁에서 먼저 보내준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 기대를 했던 건데 자꾸만 가지 말란 말에 이어서 급기야 제 집안에 들어오겠다니요. 막 애를 낳은 정신없는 때일 텐데 시어머니가 그 좁은 군인관사에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눈앞이 막 깜깜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붙어있을 것도 신경이 쓰이고 뭐 하나 제대로 시어머니께 시키지도 못하다가 결국 내가 나서서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불안했죠.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형님의 방해는 계속되었어요. 형님은 본인이 다녀왔던 조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리 별건 아니더라고. 그냥 몸이 좀 편할 뿐이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건 없었어. 차라리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바로 옆에서 살림해주고 돌봐주겠다 하면 나 같아도 옳다구나 하고 조리원 안 가겠다. 우리 엄마 손이 워낙 야무져야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거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하도 가지 말라고 노래를 부르고 눈치를 주면서 말을 시켜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결국 애를 낳고서 조리원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이런 제가 마음을 바꿀까 싶어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절 잘 케어하겠다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형님도 잘 생각한 거라면서 저에게 자꾸 주입식으로 조리원이 별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서 하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비슷한 걸 날리니 저도 조리원에 대해서는 점차 마음이 떠나게 되었고 애를 낳고 나서는 사흘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만 다행이게도 제 몸 상태는 아주 멀쩡했고 아이도 참 건강했어요. 누구 하나 병원 신세를 져질 일도 없었고 저 또한 기운이 넘쳤기 때문에 집 가는 길에도 친정 부모님께 걱정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던지요. 그런데 출산하고서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잠시 애를 낳느라 잊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내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하셨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떠오르며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직 애를 안고 키우는 게 낯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바로 아이부터라도 육아하는 것에 도움을 좀 얻어볼까 했죠. 젖 물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애 하나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은 뭐든 다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가지하는 대신 집에서라도 편하게 시어머니 보살핌을 받으며 사랑받는 며느리로 잘 지내볼 줄 알았는데요. 제가 너무 큰 꿈을 꿨던 것일까요? 산후조리원을 가보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따위로 지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팍팍 들 정도로 어머님께서는 너무나 저에게 건성건성한 보살핌을 주려고만 하셨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산후조리를 해주신 것이었죠. 그렇게 조리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왜 가야 하냐면서 못 가게 막아서더니만 정작 어머니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시는 산후조리는 혼자 하는 것만 못한 수준이었답니다. 뭔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듯이 저한테 의무적으로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주 의무적으로 청소기 한번 쓱, 설거지 한번 쓱 하며
살림을 도와주셨죠. 미역국에 막대가리는 얼마나 없던지 산모가 일정에 소금을 취해도 되는 건데 절대로 소금은 안 된다고 하면서 간을 칼같이 하지 않고서는 먹으라고 내보이셨고요. 또 청소기 돌린 집안 곳곳에서 머리카락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던지 제대로 요리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그냥 딱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청소를 했음에도 제가 또 한 번 청소를 해야 할 상황이 계속해서 나왔고 밥을 먹더라도 시어머니께서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을 왕창 지어 보이시는 바람에 제가 눈칫밥을 상당히 먹었네요. 표정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서 쉬려고 할 때에도 제가 다 죄송했고요. 이럴 거면 시어머니가 지금 당장이라도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먼저 나서서 하기 싫고 피곤하다면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으련만 절대로 제가 조리원에 간다는 것을 막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듯 했어요. 이런 건 조리원에 가봤자 다 똑같이 해주는 거야. 조리원에 가더라도 네 손으로 직접 해야 할 순간들이 많을 거고.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제가 뭐라든 조리원 생활과 비교를 해주셨죠. 조리원에 가보시지도 않은 분께서 자꾸만 조리원을 가더라도 별 볼 일이 없다고 하면서 까내리는 소리만을 하시니 바보같이 저는 또 그게 맞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만고만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주는 산후조리를 하는 모습은 분명 화가 날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해야 하면서 산후조리를 잘 도와주겠다고 알랑방구를 끼셔놓고선 정작 나를 이리 불편하게 만드는 시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었죠. 계속해서 그런 눈치를 보면서 어머님을 불편하게 대했습니다. 저보다도 어머님이 먼저 죽겠다고 한숨 쉬고 피곤해하는 소리를 많이 내시는 바람에 눈치를 안 보는 건 이상할 지경이었죠. 그러던 중 겨우 애 낳고 집에 돌아와서 이틀이 되던 날 어머님이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다가 딱 걸려버리셨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의 모유를 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낮잠 주무시고 계셨던 그날 오후 누가 산후조리를 받는 건지 헷가닥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이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지 잠에서 깨 일어나자마자 제가 있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못한 채 아주 자연스레 신우이의 전화를 받으셨어요. 잠결에 딸내미 전화를 받아버리신지라 사리 분별 못하고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놔버리게 된 겁니다. 아이고 삭신이 쑤셔 아우원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 라면서 아주 큼지막한 한숨을 쉬며 말씀을 하는데 순간 저도 뜨끔했죠. 저한테 하시는 소리인가 싶어서 말이죠. 조심히 아이를 들어 안은 채로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열린 문틈 너머로 통화를 하는 어머님을 보게 되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더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너라도 와서 좀 도와. 내 아들 돈 아끼게 하려다가 이 엄마가 먼저 죽겠다. 미역국을 얼마나 처잡수시던지 내가 정말 매일같이 미역 끓여대느라 손이 다 미끌미끌 거릴 지경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에게는 첫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산후조리만큼은 제대로 된 곳에서 잘 받으며 씩씩하게 아이 육아를 시작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저에게 조리원을 가지 말라고 닥달하며 옆에서 설득을 했던 이유가 다 자기 아들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아끼기 위해서였다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나니 뒤통수가 세게 아려왔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또 저를 위해주는 분이라 할지라도 결국 씻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나를 남으로 보는구나 싶었네요. 자기 딸은 산후조리원에 푹 쉬다 온 걸 옆에서 바로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손주 낳아준 며느리한테는 그 돈이 아까워 안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싶어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 이라면서 당장 전화를 끊으라며 시어머니를 노려본 채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당장 전화를 끊고 방금 한 말에 대해 사과를 하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뻔뻔스러울 수가 없었네요. 어머니께서 다소 당황한 듯 보이긴 했는데 그 당황함을
오히려 뻔뻔스러움으로 무장을 하고는 전화 끊어봐 라는 말과 함께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모유 먹이는 채로 아이를 안고 있는 나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오히려 더 큰 목청을 띈 채로 제게 고함을 치는 겁니다. 모유도 찔끔찔끔 나와서 속이 터져 죽겠는데 얘 모유 하나 먹이는 시간에 집중도 제대로 못하는 것 좀 봐. 너 이렇게 애 키우는 거 친정 부모님은 아시니? 이런 건 조리원 가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다 직원들이 지들 편해보겠다고 사모들한테 애를 떠넘기기만 할 테고 내가 여기 이러고 널 도와주겠다고 옆에 와 있으니까 사소한 걸 가르쳐 주기라도 하는 건데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제 모유가 적은 걸로 돌리더라고요. 자신은 이런 거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글쎄 제가 불편하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도 더 이상은 불편해서 어머님이랑 이러고 한 집에서 못 살아요. 저 이제라도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들어가려니까 어머님은 이제 가세요. 이 아빠한테는 제가 직접 어머님 가신다고 전화할게요. 라고 말을 하자. 네가 이 집 와서 어딜 들어간다고? 산후조리? 야, 내가 집에서 미역국이고 살림이고 해주고 있는데 어디서 또 돈지랄을 하겠다고 조리원에 기어 들어간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 그냥 네 애 나한테 줘. 나한테 달라니까. 내가 키우고 있을 테니까 너 산후조리 편하게 잘하고 나면 나 불러라.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돈지랄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나은 거다, 이게. 라면서 애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직접 애를 키울 테니까 제 아이를 당장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서 집에 남아 뜻대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조리원에 들어갔더라면 지금쯤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을 텐데 왜 괜히 시어머니랑 형님 말씀에 흔들려서는 집구석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너무 서러워서 사리분간도 안 되었습니다. 애를 안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머님이 애를 달라 보채며 먼저 달려드시는 바람에 일단 애를 급한 대로 아기 요람 안에 넣어두겠다며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겠다고 안방까지 쫓아오셨더라고요. 목적은 애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것이었을 테고요. 제가 어머님을 막아서면서 내 아이한테 손 하나라도 대기만 하면 저 지금 바로 소리 지르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이한테서 떨어지세요. 집에 가려면 당장 혼자라도 가시라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막 낳은 내 아이인데 산후조리원에 갈까 싶어 제 애를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가 있을 테니 혼자 편히 쉬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가질 않았던 바람에 말이죠.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고분고분 말해봤자 잘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라 좀 더 정신을 차리고서는 시어머니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남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숨을 고르는 사이 어머님이 그냥 혼자 쉬면 될걸. 왜 또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고 해서는 내가 가서 혼자 잘 키우고 있겠다니까.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버리셨어요. 그 조그마한 애를 들어올려 데려가겠다고 거침없이 손을 뻗으셨는데 제가 그 꼴에 뒷목을 잡으면서 시어머니의 뒷덜미를 낚아버렸습니다. 팔을 뻗고 있는 시어머니를 다시 내 아이로부터 내빼버리겠다면서 시어머니의 뒷목을 잡아버리고서는 그대로 끌고 나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흥분했고 또 내 아이가 괜시리 시어머니 손에 잡혀 멍이라도 들었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철렁거렸거든요. 제 손에 목덜미가 잡혀 끌려온 시어머니는 팔을 휘저으면서 놓으라고 발버둥을 치다가 제 복부를 쳤는데 전 눈물만 좀 찔끔거렸을 뿐 북받쳐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현관문으로 밀쳐내 버렸습니다. 퍽 하고 문에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리는 시어머니께 짐 어딨어요? 집으로 당장 가져가. 어머님 짐들 다 어딨냐고요. 아니다. 제가 그냥 택배로라도 붙여드릴 테니까 지금 나가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라고 말을 했네요. 설마 또 집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 보는데 난리를 칠까 싶어서
마지막 쐐기의 말도 박아드렸고요. 이대로 제가 어머님 아들 통장을 거덜내면서까지 조리원 가서 평생 안 나오겠다고 우겨다닐 수가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그 입 좀 꾹 다물고 가세요. 아드님 거짓고 만들고 싶지 않으면 한두 푼 아낄 생각을 하기 전에 저한테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하시라고요. 생각 좀 하고 사시라고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 입에서 남편을 거짓골로 만들겠단 말이 나오자마자 얼굴 표정이 급변하셔서는 백년 묵은 똥을 품고 있는 것 마냥 누울해진 시어머니는 이대로 그냥 가라고? 라면서 살짝 기가 죽은 채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집이 관사인지라 혹여나 시댁으로 가는 길까지 차비가 없다고 돌아오실까 싶었던 마음에 돈 아까운 걸 무릅쓰고서 2만 원을 주워드리고서는 바로 집 밖에 내쳤어요. 이대로 도우미를 고용하든 뒤늦게 산후조리원을 가서 몇 주 내내 죽치고 있던지 오늘 어머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값을 제대로 지불하며 호강을 누리고 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 돈이 다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이라 하면서 저를 막 말리려 하대요.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당신 아들 돈을 애초부터 아끼고 싶었으면 저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하셨어야죠. 라면서 재차 확인사살을 날리고는 대화를 중단했어요.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문을 쾅 닫은 바람에 더 말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집 나간 시어머니는 일하는 남편한테 한참 부재중을 남겼다가 결국 연락을 안 받자 혼자 집에 가버리셨습니다. 뒤늦게야 시어머니 부재중을 확인한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저하고 시어머니께 번갈아 연락을 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기다렸다가 선수를 치고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얘랑 엄마를 떼어놓고선 집으로 데려가려고 고집 부리셔서 돈 들이고 쫓아냈다고. 당분간은 시어머니 무서워서 집 근처에 오게도 못하게 하라면서 아주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뭐 그런 일이 다 있었냐면서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하신 건지 집에 온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서 내내 미안해 했답니다. 딱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명백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 자기 혼자 눈치를 챈 듯 보였죠. 그러니 저도 남편 따라서 일단은 진정을 하고자 했고요. 당장에 급한 대로 친정엄마라도 부를까 하다가 남편이 장모님 보기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조리비용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출산하고 집에 와 쉬고 있다가 이제서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랑 형님이 하시면 속이 뒤틀리다 못해 돈 아깝다며 아주 난리를 피우실 텐데 전 그런 시가 식구들 야구를 하면서 보란듯이 좋은 산후조리원에 와서는 매일같이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무슨 관리 받았고 오늘은 뭘 먹었다고 하면서 아주 신나게 안 하던 SNS 짓을 다 해보고 있는 중이네요. 저한테 뒷목 잡혀 쫓겨난 시어머니는 눈치가 여전히 보이는 건지 연락도 못하고 있고 형님은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서 좋아 보이네? 거기 얼마야? 라고 카톡이 오는데 그냥 읽고 씹어버렸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은 상대인데 억지로 답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금쯤 얼마나 제 뒷담화를 하면서 둘이서 돈이 아깝네 어쩌네 하고 있을런지. 그래도 전 소원대로 조리원 와서 쉬고 있고 시가 식구들은 열불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제 속은 사이다 몇 잔을 들이켜 마신 듯한 시원한 기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